네, 저는 오늘 위로의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생존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쭈쭈 주고 맘마 줘야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위로 없이 이 긴 인생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요, 말에 되게 서툴러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예, 나는 선물을 보낸 건데 상대는 폭탄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선물로 잘 전달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공부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위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녹색 창에다가 위로라고 한번 쳐봤어요.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할까? 위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나 좀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싶어서 네. 검색창에 이제 쫙 넣어봤는데 제가 보기에 한 뭐 초등생, 중등생 아이가 올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제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때때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뭐 학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정말 학대인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때때로 맞기도 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날 자꾸 때려, 힘들어, 아파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잘 답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요. 댓글의 실력이 조금 아쉬워요. 글쎄, 네가 해줄 게 뭐가 있겠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절망적으로. 네, 이게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뭘 좀 해보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댓글들이 아니면 그냥 잘해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맞으면서 큰 단지. 그렇지. 네, 너만 맞는 거 맞아요. 아니다. 네, 내가 맞아요. 약이다. 막 이렇게 맞아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의 조카나 나의 아이가 그렇게 나한테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아까 중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아이가 똑같이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어른으로서 그럴 땐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진짜 위로야.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말해야 된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말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위로한다고 했는데 방금 상황처럼 야 내가 너한테 말을 말아야지. 야 내가 너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상황이 어긋나 버리는 위로의 말들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게 왜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랑 같이 보고 싶은 말은요. 이런 거 있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머. 뭐라 그랬어? 많이 쓰는 말이지. 많이 네. 혹시 나 그런 말 안 해봤다 있으세요? 없어. 좀. 다 해봤어. 네. 저도. 저희는 아이가 아주 어려요. 저는 9살, 5살? 아들만 둘 키우는 엄마거든요. 이야. 좀 힘든 때죠. 네. 근데 어저께도요. 저희 아이가 레고를 이만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딱 직감하죠. 불행한 직감 뭔가 딱 들어맞죠. 무너질 것 같은. 네. 옮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도 옮기면 넘어질 것 같아. 분명히 예고를 했는데 기어이 아이는 옮기다가 사단이 난 거죠. 예, 1시간 들여서 공들인 그냥 레고를 와자자자장.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아이고. 저 엄마 말. 아이고. 역시 너무 입에 짝짝 붙죠. 다 해본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막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조심해.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주식 손해를 봤대요. 지인이, 친구가. 그럴 때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자꾸 떡이 떡이 생긴다고. 자,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우리가 왜 교통사고 꽉 났을 때요. 몇 대 몇이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다친 사람 없나?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아하.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가 먼저죠. 예. 119 부르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뭘 했어 하지 말래지라고 말할 때는 사실 속상해서 그래요. 그렇죠? 아우 저거 1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속상하겠다. 이 걱정되는 마음이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럴 때는 괜찮아 놀랬겠다. 이 말이 먼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말을 할 때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말 하지 않기로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요. 아 그래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말 내가 이해해. 그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우리 솔직하게 말해요. 1번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서 그런 말을 했다. 2번 그만 좀 말해라. 너 지금 몇 번 말하냐. 네, 우리 2번일 때 많죠. 네, 진짜 이해한 건 사실 아니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하니까 나도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네 맘 알겠어 이렇게 그냥 문 닫아버리시고 네. 내 말 하려고 네, 그럴 때 많거든요. 네. 예, 제가요 이것과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도 뭐 삶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아이들이 커서. 근데 한 2, 3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눈물을 뿌리고 다니던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네, 저는 막 오. 새벽에 나갔다가 지방 출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시가 돼서 집에 도착했는데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 있고 다 애들은 자고 있지만 저는 또 새벽같이 내일 아이들 다 깨워서 보내고 막 밀린 강의 준비해야 하는데 저녁도 안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리얼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이게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굉장한 이 막중함. 오. 물론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도대체 이게 일과 병행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휩싸이던 저녁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 20년지기 베프를 이제 잠깐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그랬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뚝뚝 흘렸고 나 그때 정말 두려웠어. 이렇게 제가 이제 응석바지처럼 징징거렸는데요. 제가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친구가요, 아마 듣기 힘들었나 봐요. 그 친구도 이렇게 중간에 듣다가 저한테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도 집에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 저런. 그 강아지가 저런. 그 순간 놀랐어요. 근데 아침에 강아지가 막 밥 달라고 그 문을 긁을 때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친구는 저를 공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아이도 안 가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이제 이해가요. 없어요. 당연한 네.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공감해주고 싶은데 이해해 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가져오니까 그게 더 깊은 위로를 방해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르게 살아왔죠. 예.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목표, 다른 시련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진짜 위로를 잘하고 싶을 때는 그냥 모른다고 가정해야 해요. 나는 널 잘 알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어렵지. 그런데 내가 노력은 해볼게. 예, 내가 이 대화하면서 너에 대해서 더 이해하도록 내가 노력은 해볼게 라는 태도가 오히려 더 위로가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은 그런 대화가 한 번쯤은 해요. 그러시죠. 맞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죠. 맞아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다음 것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말도 마. 나는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깔때기예요. 본인 얘기만 이제 결국 하는 사람 있죠. 있죠. 주변에 있어요. 저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보다 더 힘들었어를 강조하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깔때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랐네요. 쏙 들어오네요. 깔때기란 말이. 네. 근데 그것도 선의가 있으셨어요. 네. 나도 이렇게 이겨냈으니 네. 그쵸. 네,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너도 그럼 힘내라는 의미지만 우리가 힘든 이야기 할 때는요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내가 받고 싶어 하는데 야 나는 한 꺼내는 순간 이 조명 내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상담실 오셔서 많은 고객들이요. 힘내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힘은 있을 때 내는 건데 그건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낸다는 거죠. 내가 힘이 안 나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 우리 SNS로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요새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장과 라이온이 이렇게 치어리딩 하는 이모티콘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자꾸 보내지 좀 말아달라고. 대신 저보고 가서 얘기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고 그만해. 이것도 역시 문 닫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더 외로움. 네, 역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보여주면 상처만 더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한 번씩은 생각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로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콕콕 집어 드리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걸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조언과 충고. 이제 그만하자고요. 네, 꼭 나 때는 꼭 이거 아니어도 우리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진짜 조언하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그거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요? 예. 나니까 해주는 거야.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렇죠. 널 정말 아끼니까.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야, 누가 이런 말 해주는 줄 알아? 막 이러시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냥 나를 위한 설명일 뿐이지 상대가 그게 정말 필요할까? 그게 도움이 될까? 이거 우리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디스크가 좀 있어요. 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허리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조언들을 하세요. 우리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 각종 침술부터 각종 기구, 어떤 분들은 막 원장님 명함까지 저한테 갖고 오시면서 도움 받으시라고 엄청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제가 할까요? 안 하고. 아니에요. 상태도 다르고 준비도도 다르고 몸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언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의 경험이 베스트라고 믿는데요. 내 베스트가 상대에게는 워스트일 수도 있어요. 네, 위로하기 전에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꼭 주의하자고요. 누가 안쓰럽고 좀 슬프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같이 아플 수는 있지만 불쌍하게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할 때 사람들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꺼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게 하지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위로는 동등한 자리에서 하는 거지 누가 누굴 불쌍하게 보면서 나한텐 그런 일 없고 너한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 그 안젤리나 졸리 명언이 막 띵언이 SNS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난민 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난민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 탁 얹혀놓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야, 나는 너희가 불쌍해서 네가 가엾어서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넌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 진짜. 그분 개인 강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랬다는 거. 저도 네. 이제 띵언만 봤는데 네. 그런 자세라고 야, 하는 거죠. 정말 멋있네요. 예, 그럼 그 도움을 받은 아이도 나를 스스로를 가엽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도움을 나도 훗날 커서 누군가한테 동등하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건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쟤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매일 비교인데 위로까지 비교하면서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어떻게 위로할지 제가 핵심을 조금 짚어드리고 네. 싶은데 네. 그 전에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 혹시 보이시나요? 밑에 뿌리가 없네요. 네, 바로 보이시는군요. 이 나무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이렇게 가지도 많고 있을 건 다 있어 보이지만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뿌리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삶이 힘들다, 관계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을 보는데 저는 그분들이 꼭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고 돈 잘 벌고 역할 잘 해요. 그런데요, 뿌리가 없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힘들어도 막 무너져요. 네, 내가 좀 힘든 거 버텨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지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고 내 인생은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도대체 뭐 해놓은 거야? 쉽게 무너져요. 네, 맞아요. 쉽게 무너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위로하는 일은 서로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잘할 때 나의 부모님이 뿌리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주신 분이라면 우린 럭키. 예, 그런 행운을 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뿌리를 좀 만들어주자. 좋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위로 방법을 조개 해감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조개 해가. 네, 조개 해감법이요. 네, 조개 해감법이라고 한 건 뭐냐면 다 아시죠? 조개 해감 어떻게 하는 거죠? 소금 뿌려가지고. 네, 그냥 소금 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깜깜한 데다 탁. 맞아요. 소금 넣고 좀 이렇게 깜깜하게 네. 응대를 이렇게 놔두는 거. 그러면 조개가 알아서 노폐물을 뱉죠. 뱉어내는 거죠. 우리가 조개 옆에 가서 조개야, 이제 입을 벌릴 시간이다. 너 왜 이렇게 답답하니? 너만 힘들어? 이거 뱉는 게? 잔소리 한다고 뱉는 게 아닌 거죠. 스스로 뱉어내도록. 그게 최고예요. 내가 뭘 좀 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줄지 말고 가능한 내 입은 닫고 조개가 스스로 자기가 입을 쫙 벌려서 퇴퇴 마음의 찌꺼기들을 뱉어내도록 하는 것을 저는 조개 해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3가지 요령은 필요합니다. 요령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요령은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요,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가슴을 치세요. 아이고 소장님, 남편이 제 여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사가 제 여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여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알아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너도 좀 알아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위로받고 싶어서 말은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약간 짜증의 말투로 빈정대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들을 때 화나 짜증으로만 듣지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별로 정보를 안 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 친구, 강아지로 공감해 주려는 제 친구 있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강아지 얘기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저의 감정을 한번 알아봐 줬더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때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막 시리얼을 먹으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겠지. 그때 제 마음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뭐 좀 슬펐겠죠? 혹시 불안하고. 막 불안했어요. 너 체력에 부딪히니? 네, 지쳐요. 지치니? 지치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치지, 체력이 좀 힘이 딸리지.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제가 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뿌듯하기도 할 거잖아요. 맞아요. 100% 슬픔, 100% 기쁨은 없어요, 이 세상에. 너 굉장히 힘들구나, 지치기도 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보면 또 뿌듯하지, 네 자신이 기특하지, 이렇게요. 그냥 감정을 쫓아서 쭉 하면 제가 술술 말하도록. 맞아, 뿌듯하기도 하지. 나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요렇게 레파토리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볼 것은요, 우리가 위로할 때 저 친구는 뭘 잘해보고 싶었을까? 이걸 기억해 주세요. 뭔가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건요, 잘해내고 싶은 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감정이 확 터지는 거거든요. 저는 뭘 잘하고 싶었을까요? 아이들 키우는 거. 맞아요. 내 아이 소홀하지 않게 잘 케어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어른으로 착 성장하도록 엄마 역할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알아주면 돼요. 야, 네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아이까지 소홀하고 싶지 않고 이걸 잘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이렇게.
예, 강아지에게 안 꺼내도 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힘내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질문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조개가 실컷 그 찌꺼기를 뱉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위로는요. 내가 쫙 말하고 나서 시원하다. 야, 내가 너니까 내 거 다 털고 왔다. 이럴 수 있도록 해주는 위로가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 저 친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거 막 쫓아가야죠. 그리고 제가 뭘 잘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속상한 걸까? 이거 막 찾아야 되죠. 그리고 무슨 질문하지? 무슨 질문해야 저 친구가 내 앞에서 시원하게 마음 털어내고 가지? 이거 찾으려고 노력하면 내 말 할 새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이거 안 하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되고 내가 뭘 했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이제 감이 좀 잡히실까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는지 저의 사례 하나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저도 똑딱이 인생이에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그릇이란 책이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쓸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제 대학 동창이 저랑 한 2시간만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다행히 시간이 비어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번개죠, 번개. 근데 번개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정말 저도 수다 한 판 떨라고 나간 거거든요. 저도 늘 어디 가면 자꾸 한 말씀 해주시고 공감과 위로의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해야 돼서 저도 뭐 뒷담화 하고 싶고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친구랑 좀 그러고 싶은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시켜주더니 민나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제 직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나씩 정해서 와요. 아니 입금도 안 하고. 입금도 안 하고 네, 커피는 사나요? 커피 사거든요. 좀 양심이 있으면 케이크까지는 사요. 그때도 케이크 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케이크하고 탁 사더니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속으로 잘못 왔다. 전 또 바로 끝나고 일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8년차 워킹맘, 아들 하나 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 주변에 비난, 뭐 누구의 뒷담화 막 이제 하잖아요. 누구 흉부터 볼까요? 그런 자리에서. 남편. 네, 정답. 남편 흉부터 보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친구가 우리 오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인간이 이제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네. 호칭이 주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말만 번지르르 한 인간인지 추진력이 없다. 말했으면 실행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저한테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거 아시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알아들었는데 그때 우리 주의할 거 있죠? 뭐라고 말하면 되죠? 네 말 다 이해해. 뭔 말인지 알아. 알겠어. 이거 안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또 다음 타자가 있어요. 남편 얘기 끝나면 누구 얘기로 넘어갈까요? 시어머니. 그렇죠. 스피드 퀴즈인 줄 알았어. 네, 시어머니. 아주 그 피로 엮인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쭉 하는데 핵심은 뭔가 간섭을 너무 하신대요. 부부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좀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 50분이 다 돼가는데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50분 들을 때도 제가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배운 거 같이 했어요. 그 친구의 감정 어떨까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믿고 그렇지. 고맙고 예.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감정만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오빠 함부로 같이 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럴 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그럴 때 짜증나지? 답답하겠네. 그럴 땐 되게 믿음직스럽겠어 하면서 감정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났다고 이제 입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잘하고 싶었는지도 찾아줘야죠. 뭘 잘하고 싶었을까요? 좋은 아내 역할.
그리고 좋은 내가 며느리로서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돼서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일하면서 시댁을 그 정도 챙긴다는 거는 네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난 들리는데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분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이제 뭐 할 시간이죠? 적극적으로 더 질문해 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저는 2가지였어요. 제 기억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희 그 예전에 오빠하고 닭살 장난 아니었잖아. 그때 오빠 기타 치고 아유 장난 아니었을 때. 너 그때 오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 이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 눈치채시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뭉게뭉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이 또 다정하긴 하잖아. 또 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욕 안 하길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서 여전히 8년 차인데 얼마나 다정한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여자인지 막 온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바위덩이 같을 때도 있지만 진짜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도 사람의 마음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2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건 뭐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아주 놀라운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 그 친구가 이제 새집 장만할 때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가 사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시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모시고 살아야겠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막 은행 오라가라 하면서 아주 힘겹게 집을 마련했는데 속으로 그러면 간섭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그러면 또 이제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는 아까보다 신나 보였어요. 그 아파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어머니 재산을 왜 자기가 그렇게 다 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농장을 하시는데 농장에 소가 몇 마리인지 자기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그 복잡한 사연은 저는 모르겠으나 계획이 있구나. 네, 분명히 아까보단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2시간이 다행히 끝이 났고요. 전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차에 탔고 친구도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요 누군가를 만나고 차 한잔하고 요즘 또 전화하고 화상으로 만나고 나면 딱 돌아가면서 어떤 감흥이 남아요. 와, 그래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얘기하면 그게 인생이지 행복하다 이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에휴, 내가 너를 만나느니 그냥 배 깔고 라면이나 먹을 걸 내가 왜 저길 나가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2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일이요. 좀 당이 딸리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감흥이 있었겠죠. 가면서 소감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 말그릇 책에 그대로 이걸 실어놨거든요. 제가 조금의 주작도 없이 실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캡처해 주시고 하트 눌러주신 그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나에겐 만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상대를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위안 삼지도 않게 되는 온전히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 그래서 빡빡한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잡게 해주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시답지 않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다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와. 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로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요. 저는 꼭 이게 클로징 멘트예요. 그런 거 말해줘서 고마워. 말했을 때 좀 고민됐을 텐데 나 믿어줘서 고마워. 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상담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내가 실컷 너무 말해놓고 나서 내가 괜히 얘기했나? 이렇게 개방해도 되나?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내 얘기 뒤에서 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내서 나한테 손 내밀도록 하고 싶으면 고맙다고 말해 주시면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래 내 인생 괜찮아. 지금 내가 되게 별로이게 보이지만 나 이런 친구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렇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해줘서 고마워.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전 되게 여간 어려운 게 잘한다고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었네요. 저도 반성합니다. 뭐 반성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네, 하는 네. 게 아니고. 맞아요. 예. 네, 더 잘해보자고. 그렇죠. 예.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몰랐는데 네. 오늘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네, 있습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말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폭이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실수할까 봐.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 말씀을 전 되게 반갑게 들리는데 네. 내가 더 잘해보고 싶다. 네. 그럼 조금 주의 집중해서 조심해야지.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 자체가 전 좋은 출발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박수 쳐드리고 네. 싶고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작정하고 해보세요. 네네네. 네. 그래 놓고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보셔야 또 하고 싶어집니다. 네. 저는 누군가가 위로 받고 싶어 할 때 뭔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훈육으로 바뀌어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 뭔가를 제시해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배운 대로 입을 꾹 담고 자, 네 마음을 얘기해봐.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얘기죠. 믿으셔야 돼요. 네. 불안하면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말하면 위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네. 기억하세요. 네, 입이 알겠습니다. 방정이었어. 자,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김유나 말마음연구소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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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준 라일경 씨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감사합니다. 네. 네.